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초코파이 개수가 무려 40억 개라고 합니다.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24종이 판매되고 있는 초코파이. 러시아에서만 16억 개가 팔렸다고 하니 정말 신기합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자로는 오감자가 있어요. 중국에서만 약 2,600억 원어치가 팔리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다룰 회사인 오리온은 이처럼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에 세운 현지 공장들에서 매년 수백, 수천억 원어치의 과자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K과자인가요? 오리온 과자들이 해외에서도 되게 먹히네요. 막 16억 개씩? 그럼요. 오리온의 매출액의 70%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초코파이, 오감자, 스윙칩, 예감 이런 제품들이 작년에만 1,000억 원치씩 팔렸습니다. 각각 1,000억 원어치 말씀이신 거죠? 네, 각각. 심지어 중국에서의 영업이익률은 19.2%로 식품업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19%면 높은 거죠? 딱 봐도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엄청 높은 거죠. 주요 식품 회사들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 5%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19%면 엄청 높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국내 영업이익률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19%까지는 아니지만 17.5%나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대체 과자를 얼마나 팔아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오리온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오리온 재무제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회사의 히스토리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리온은 2017년에 원래 존재했던 오리온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주 오리온 홀딩스와 주 오리온으로 회사가 나누어져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오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어요. 이유는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 목적과 공정거래법 규제 대응을 위해서인데요. 이게 회장 일가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오리온과 오리온 홀딩스로 분할된 이후에 오리온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 오리온 지분을 현물 출자했거든요. 여기서의 현물 출자라는 것은 주 오리온의 지분을 주고 주 오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현물 출자 후에 회장 일가의 오리온 홀딩스의 지분율이 64%까지 급증합니다. 분할 전 회장 일가가 오리온, 분할되기 전에 오리온 지분을 약 28% 갖고 있으면서 오리온 그룹을 지배했었거든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28%로 지배하던 그룹을 64%로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장 일가의 집안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오리온의 지배력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네요. 그래서 새로 분할 신설된 오리온은 제과산업에 집중하는 회사가 되었고, 주 오리온 홀딩스는 자회사 관리 및 신사업 투자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가 된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는 주 오리온 홀딩스의 캐시카우인 주 오리온에 대한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영업 부분은 제과 부문 단일 부분입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업종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리온은 한울만 파는 회사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온의 매출액이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지배 종속 기업 간 내부 거래를 제거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 24년 기준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매출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 총 매출액이 얼마냐? 22년에서 23년에 1.36% 상승했고 23년 대비 24년에 약 6.6%가 상승하면서 24년 말 기준 약 3.1조를 기록하였습니다. 23년에 22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매출의 하락 영향인데요. 중국의 소비가 좀 둔화되었고 위안화와 루블화 가치가 좀 낮아지면서 원화 기준으로 환산 시 매출액이 감소된 효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해외 매출처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할 뻔하였는데 국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조금이나마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23년에 국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한 주된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 법인의 수출한 금액이 좀 늘어난 영향이랑 포카칩의 새로운 맛 등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매출액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24년은 23년에 비해서 약 6.6%가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23년에 부진했던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주요 해외 법인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는 무려 15%, 베트남과 중국은 각각 8%씩 성장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지역의 거래처 확대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제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매출액이 성장하였습니다. 오리온이 해외에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각 나라에. 주 오리온의 자회사들을 좀 보시면 홍콩에 있는 펜오리온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과산업과 관련된 자회사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해외 자회사를 많이 둬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오리온이 직접 해외 공장을 세우고 직접 해외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현지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률 및 투자 보호 장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공장을 만들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현지 법칙에 따라서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자회사를 설립하면 현지 법인격이 법률적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오리온의 책임에 제한을 둘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세무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진출하면 각국의 조세 회피 방지 규정, 예를 들어서 이전 가격 규제를 고려해서 제품의 공급 가격, 로열티, 배당 등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익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현지 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계적 투명성과 사업 단위별 책임 경영을 위해서인데요. 오리온이 직접 해외 공장을 설립하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손익 트래킹과 실적 평가가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반면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 손익을 구분해서 사업 단위별 성과 평가가 용이해집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냐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의 평가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요인으로 결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회사 운영에 더 편안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뜯어볼게요. 오리온이 취급하는 제품은 크게 비스킷, 파이, 스낵, 기타 등으로 나뉩니다. 비스킷류의 대표 제품은 닥터유, 예감이 있고요. 예. 파이류는 초코파이, 카스타드가 있습니다. 또 스낵류는 포카칩, 오징어 땅콩 등이 있고요. 기타는 마이구미, 자일리톨 껌 등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살 때는 이게 초코파이를 제외하고는 오리온 회사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사는데 예, 사실 그렇죠. 마트나 편의점에 진열된 제품 중 익숙한 과자들이 오리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어떤 종류의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은 스낵, 비스킷, 파이 순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애 과자 중 하나가 포카칩인데요. 24년 편의점 과자 판매 순위 탑 10을 보면 1위가 포카칩 오리지널 맛이고 4위가 꼬부칩 초코 추로스 맛입니다. 또 10위가 자갈치로 오리온 스낵류 제품이 3개나 있습니다. 포카칩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스테디셀러고요. 여기에 이제 꼬북칩이 가세하면서 스낵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를 보면 파이류가 압도적입니다. 그러게 여기 표 보면은 한국은 파이가 좀 덜 팔리는데 러시아는 파이가 진짜 제일 잘 팔리네요. 러시아 매출액이 약 2,350억 수준인데 이 중 81%를 파이류가 차지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인기가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요. 러시아인들은 이제 초코파이가 러시아의 국민 스낵으로 불리고 차와 함께 먹는 간식 문화로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을 보면요. 파이류와 스낵류가 각각 2,447억, 2,249억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역시 초코파이의 인기가 대단하고요. 스낵류는 감자 스낵과 쌀과자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은 스낵, 파이, 비스킷 순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스낵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오감자입니다. 이러한 감자 스낵류는 중국 법인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감자와 예감이 그 대표 주자입니다. 오감자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게 오감자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중국에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네네. 오감자가 주는 풍미가 일단 중국 사람들한테 좀 친숙한 맛이고 오감자를 보면 과자 속이 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거를 씹을 때 내는 바삭한 식감이 중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리온의 매출 원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결 기준으로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재료 비용입니다. 약 1조 2,900억 원이 발생해왔습니다. 원재료는 유지류, 당류, 유제품류, 코코아류 등이 있는데 이 중 코코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가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9% 수준인데요. 이는 그만큼 공정이 자동화되어서 생산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보다 오히려 유형자산 상각비의 금액이 더 크네요. 오리온의 총 인건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 인원이 인건비 비중의 약 70% 수준인데요. 전체 인원 중에서 제품 영업 및 판매 인력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판관비 항목 중에서는 인건비와 광고비, 운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제조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특이한 계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24년도에 영업이익률은 무려 17.51%인데요. 오리온과 라이벌인 회사가 이제 롯데제과, 이제 현재 롯데 웰푸드라는 회사고 크라운제과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5%에서 6% 수준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오리온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한 3배 정도 라이벌 회사보다 이렇게 많은 수치인데 제과업계 영업이익률이 항상 이렇게 높은 건 아니군요. 라이벌 회사들 보면. 그건 이제 오리온이 사업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인데요. 네. 오리온은 잘 보면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 제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 인기 브랜드 중심으로 메가히트 제품이 많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높은 오리온, 나라별로 조금씩 이익률이 다른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 중국과 베트남이 약 각각 19.2%, 19.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중국의 경우는 역시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은 중국에서 하오리유, 즉 우리나라 말로 좋은 친구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초코파이, 다이제 등 고마진 제품 위주의 매출 구조로 마진이 높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듯 전 세계 오리온 법인 중에 최대 규모로 생산, 물류, 마케팅 등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극대화하여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낮은 원가 구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인건비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베트남 법인의 경우 원부자재, 포장재까지 모두 현지에서 해결하고 있어가지고 원가율이 낮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노이 인근 공장에서 대규모 집중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요. 전 세계 설비 투자한 공장 중에서 가장 생산 라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이 한국을 좀 따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오리온 제품이 현지 간식 시장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고급화 느낌으로. 그래서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하고 소비자 충성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현재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내 모든 것들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공장 운영에 따른 물류비, 전기, 가스요금, 인건비 모두 상승하여가지고 고정비가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 대형 유통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한국과는 좀 다르게 과거 한국처럼 소형 유통 매장이나 전통시장, 지역마트 등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쪽까지 다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물류비가 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래서 영업이익률이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에서 볼 수 있듯이 제과업계는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만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인기가 없나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미국 태생 브랜드, 허쉬, 몬델레즈의 강세로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미국에서 아직 단가 경쟁이 좀 약하고 로컬 마케팅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시장은 아직 개척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해외로 나가야 오히려 클 수 있는 제과 산업인 것 같은데 특징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제과 산업은 단순한 식품 제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기호 변화, 유통 환경, 브랜드 파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거든요. 제과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략적 요인들을 한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제품 특성은 감성 소비 플러스 반복 소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과류 자체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전환할 때라든가 간식, 선물 등 감성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구매 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도 고려되긴 하지만 맛 트렌드가 최종 구매까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소용량으로 고빈도로 반복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최애 과자 중 하나가 포카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랜만에 과자 사러 가면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제품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실패하기 싫으니까 포카칩을 또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근본을 찾아가죠. 오리지널로. 두 번째로 제조 및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 식품 제조 산업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대량 생산이 있어야만 설비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좀 중요합니다. 설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대신 원재료, 즉 밀가루, 설탕, 유지류 등의 국제 시세에 민감합니다. 이 원재료의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바로 제품 판매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올릴 때 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제과 제품의 가격은 실질적인 생활물가 상승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과류 단가 상승하면 몇 % 올랐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익 구조는 고마진 구조가 가능하긴 합니다. 생산 원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로 이익률 차이가 큽니다.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을 가진 오리온 초코파이나 롯데 빼빼로 등은 고마진이지만 생산 단가 자체가 높은 프리미엄급 스낵이나 유통사 자체 상품인 PB 상품은 저마진 구조입니다. 코파이나 빼빼로가 고마진이었군요. 마지막으로 트렌드 적응력이 중요하고 마케팅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가가 낮은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금방금방 구매하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시한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도 필수적인 산업인 것이죠. 과자를 만들어 놓고 땡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산업이군요. 그럼요. 1일수록 더하죠. 오, 네. 원래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잘해보셨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저는 좀 오리온은 이제 매년 한국 법인 총 매출액의 약 0.5%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 570억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과자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시즈닝만 좀 다르게 나온 거 아니야? 과자 형태만 달라지고 포장만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연구 과제를 좀 보다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출시된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또 맛뿐만 아니라 식감, 영양, 균일한 제조를 위한 방법 등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과업계는 이제 단순히 제조 중심의 산업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의 입맛 변화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라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없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게 쉽게 빼앗기는 구조죠. 또한 제조 공정의 기술 개발은 원가 절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필요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제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
당을 첨가하지도 않고 트랜스 지방도 줄이고 기타 화학 첨가물을 줄이면서도 맛은 비슷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연구 개발이 오히려 필요한 산업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오리온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리온은 안정적인 회사인 건가요? 매우 안정적인 매우? 오리온의 주요 재무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네. 1년에 3조를 넘게 파는 이 큰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1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금이 31억이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차입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분석한 회사 중에서 가장 재무 비율이 우량하네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3배나 높으면 굉장히 이거 드문 케이스 같은데요? 보통 유동 비율이 200%면 안정적으로 보는데 300% 정도면 뭐 유동성 위험은 없다고 봐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리온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해서 차입이 굳이 필요 없죠. 또한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므로 또 환율이랑 이자율 리스크에 좀 예민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재무 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보통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룹의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데 오리온은 투자 방식 또한 보수적입니다. 내부 사업 확대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의 M&A보다는 생산 시절 투자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데 집중하는 기업이죠. 이 부분이 그 롯데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리온의 현금 창출 능력만으로도 투자할 돈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투자를 하고더라도 돈이 남게 되고 결국 차입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으로 오리온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관은 이미 제압을 한 것 같고요. 이제 K스낵 열풍을 완전히 꿈꾸는 오리온. 향후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식품 산업 통계 정보를 보면 오리온은 이제 비스킷 점유율에서는 2위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려가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낵류 부분에서는 1위인 농심을 0.5%까지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스낵류 부분마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오리온이 독보적인 과자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중장기 목표로 매출 5조 원과 영업이익 1조 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국내외 생산 설비 확충에 약 8,3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천 공장, 해외에는 러시아,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인데요. 이 투자는 27년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된다면 오리온의 중장기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리온이 이제 세계적인 제과 회사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에는 허쉬, 또 마스, 몬델레즈 등과 같은 제과 공룡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강타했듯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메가히트 제품이 하나 탄생해서 오리온도 제과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는 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